안녕하세요. 예, 정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혼 사유가 분명하고 또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혼을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내가 이혼해서 살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이혼해서 독립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대부분 보면 가스라이팅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스라이팅과 관련해서 도대체 가스라이팅이 뭐고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뭔가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사실 프랑스 영화에서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나온 용어이긴 한데요.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 또 기억, 감정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지배를 말하는 거고, 결국에 이제 피해자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가스라이팅할 용어가 직접 규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서적 폭력이나 심리적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스라이팅이 반복이 되었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심각한 학대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나요? 가장 간단한 사례이지만 또 심각한 이제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원래 그래, 또는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상대가 이렇게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야,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문구를 계속 상대방이 사용한다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좀 예민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제 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예민한 사람이 되고 모든 문제마다 네가 예민해서 그래, 네 개인적인 감정이 문제야, 네 성격이 문제야, 이렇게 가는 게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의 한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자꾸 꾸며내? 라고 하는 말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녹음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기억력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예민한 거야, 또는 네 기억력이 나빠서 그래, 나 그런 적 말한 적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우리 뭔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진짜 그런가 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나 객관화해 보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이렇게 말하죠. 친구들 필요 없어, 나만 믿어, 그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고 싶은 그 문마저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점점 고립되고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더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은 고립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사회생활을 좀 하고 뭐 맞벌이를 같이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나을 수가 있는데요. 외벌이를 한다든가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누굴 만나기도 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배우자에게만 의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부분하고 융화가 돼서 더 이제 고립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 배우자밖에 없는데 배우자가 부정적 인식을 자꾸 심어 넣으니까 점점 고립화되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쌓이게 된다, 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이 심해지면 첫 번째로는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다 차단해버리고, 또 거기에다가 경제적 의존까지 하게 만든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하거나 비합리적인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다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네 때문이다, 이렇게 폭력을 쓰는 것도 네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해버리고 점점 더 악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상식적인 대우를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벗어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스라이팅이요, 심화되면 사실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대화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을 못해, 뭐 내지는 나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먼저 기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메모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메모하고 기록한 거를 가지고 객관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소통을 한다든가, 나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진짜 예민한 걸까? 또는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일까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객관화 작업이 친구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 전문가라든가 심리 상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더 깊이 있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실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그냥 내가 나한테 온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친구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자립이나 법적으로 독립할 준비도 좀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만약에 홀로 뭐 이혼을 해서 산다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닌다라든가, 또는 재취업의 과정이 또 준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면 그 관련된 한부모 가정 혜택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벗어나는데 충분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혼을 할 때 가스라이팅을 당하시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 이혼의 문제 자체도 다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이거 단순한 진리인데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상호 대응이 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혼인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고 이렇다면 한 명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잘못 또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뭐 녹음도 필요하고, 뭐 이제 기록도 할 필요 있고, 이런 객관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도 하나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바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이혼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오거나 또는 법률 조항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라이팅은 정서적 학대에 이제 해당하고, 정서적 학대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폭력이 생긴다든가, 또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유가 되어서 우리나라 그 민법의 840조 6호에 보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가스라이팅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돼서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판례에서 그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이 가능하다, 또한 위자료 대상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경우가 뭐냐면, 특히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표정부터 다릅니다. 표정부터 다르고 무기력하고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고 자책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또 우울증이나 이런 뭐 강박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또 그 질환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변호사한테 찾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인데 조금 더 끄집어내서 객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혼을 해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자꾸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너 혼자 고민하는 시간은 많이 지났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효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